자강도 과연 어떤 곳입니까? 김정일 시대 때 그 고난행위 행군을 할 때 자력갱생을 먼저 들고 나왔던 곳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자강도 자체가 이제 좀 추워요, 지역이. 그래서 이렇게 산세가 묘하고. 근데 왜 들어오고 나가고를 못하냐? 요거는 구스물품 공장들이 많아서입니다. 네. 북한에 그 한창 그 굶어 죽어가던 고난의 행군지에 강계정신이라는 그 구호가 나왔거든요. 전 인민이 강계정신을 따라 배우자. 맞아요, 강계정신. 정윤아 씨는 강계정신 자력갱생으로 이렇게 발언지라 해가지고 그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실제 강계정신은 그 자강도에 워낙에 구스품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엄청난 큰 폭파 사고가 났어요. 났어요. 폭파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그때 마침 큰 광장에서 대회를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파 사고가 나니까 그 대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그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훼손된다고 자기 몸으로 다 막아가지고 네, 맞아요. 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북한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충성심이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강계정신이라고 그냥 애들 가가지고 모두가 강계정신을 따라 배우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강계정신 하게 되면 그냥 자력갱생 뭐 이런 건데 실제로는 그 강계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강계정신을 따라 배우자. 이렇게 애들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강도에 가시면 사람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게 강계정신 그 구호 그 탑들이고 그다음에 자력갱생이 왜 또 그다음에 강계정신 다음으로 자력갱생이 나왔냐면 북한이 교묘하게 지역 특성상 또 어떤 인물을 살려가지고 그거를 선전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강도 사람들 영화. 그래서 제방뚝을 샀다가 뭐 몸을 이렇게 이게 물이 막 오니까 언제가 무너지니까 그 돌격대원들이 이렇게 몸을 다 들이막은 거예요. 청년들이 물에 밀려가면서 많이 죽었죠. 그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장군님의 참된 딸들이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자강도 따라 배워라 하니까 자력갱생 강계정신 한 거예요. 신 씨도 그 들어봤어요, 영화? 네, 그 영화 자강도 사람들이라고 그냥 지겹도록 계속 돌렸어요. 그 사상교육 시키느라고 그 영화로.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냥 외회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다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 나는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장군님을 위해서 죽으면 한이 없다라. 네. 그런 말도 있어요. 김정일이 가면 자강도 사람들한테 힘을 얻고 항상 온다고. 맞아요. 그런 문구가 항상 따라다녀요. 세상에. 나는 자강도 사람들을 믿고 뭐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많고. 강계 시만 나가도 그러니까 강계 시뿐만 아니라 자강도 전역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렇게 자강도는 어려운 고난행군 시기에 맞아요.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준 곳입니다라는 그 되게 말씀이 그런 애착이 이게 쭉 있어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자강도에서 살 때는 저는 다 전역이 그런 줄 알았는데 소년병 훈련 시킨다면서 우리는 전쟁이 터지면 학생이지만 지하로 들어가서 탄화를 생산해야 된대요. 방공호 훈련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데다가. 그래서 등하간지하는 방법, 뭐 방공호 들어가는 방법. 근데 이제 자강도 나와서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런 훈련 안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자강도가 군수도시로 발전하게 된 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산세가 워낙에 묘하고 그 구스물품 공장들이 나 구스물품 공장이야 이렇게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뚜락도르 공장, 뭐 희천 공작기계 공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공작기계 네, 공장 많이 꼭대기에는 봤다. 진짜 공작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지하로 들어가면 총탄 만들어내고, 네, 다 이제 무기 만들어내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밀이 밖으로 새나가는 게 싫은 거고 지형 특성상 무기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돌아가 보면 6.25 때 강계가 임시정부였거든요. 북한의 임시정부. 그래서 총 한 발, 뭐 포탄 한 발 안 떨어졌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로는 그 북한의 중요 문건들 있잖아요. 6.25 때부터 이제 그 문건들이 지하에 어디에 이렇게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대요. 문서고가. 그리고 유사시에 김부자들이 중국을 통과하기 위해서 굴을 암암리에 한 3개를 뚫어놨다. 뭐 이런 설까지도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강도 이 지하로는 엄청나게 뭐가 많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없고 마음대로 발파도 못하고.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시겠죠, 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 삼속구역에 그 1사령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그 사령부 지키다가 거기에 뚫리게 되면 나가는 게 만포입니다. 만포, 자강도 만포. 네, 그 자강도 만포에 이제 이사령부가 있는데 이게 최후의 진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뚫리면 이제 중국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자강도 아까 군사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거기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그 공장들은 자동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미국이나 어디가 참
폭격하기도 뭐한 게 중국하고 네, 맞아요. 바로 접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한 발이라도 폭탄이 잘못 떨어지면 중국이 자동 개입하기 때문에 정치적 입장이 좀 네, 있긴 거기다 제 사령부를 꾸리는 거죠. 정욱 씨는 어떤 자강도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아, 자강도 하게 되면 이제 군수 공장이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 뉴스 같은 거나 이제 김종일 현지지도 보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강도를 되게 많이 가요. 또 거기 있는 뭐 공장이나 아까 뭐 정춘실이나 연영묵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되게 강했었고 그걸 많이 얘기했었고 그 모습을 자꾸 이민들한테 보이고 그러면서 아,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현지를 하시면서 우리나라를 뭐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답하라 북한 대동여지도. 다음은요 황해도 만나보실 텐데요. 황해도 하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와, 그렇구나. 덕성군입니다. 그 유일하게 곡창지대잖아. 북한에서. 북한 저렇게 자동으로 저렇게 하나? 야, 저건 온전하다, 야. 아니, 진짜 온전하다. 야. 황해도는 쌀이죠. 뭐니 해도. 북한 쌀의 한 절반의 절반 정도가 황해도에서 4분의 1. 그 정도가 나오고 있죠. 황해도에서. 그리고 쌀이 또 맛있어요. 강화쌀 우리가 있듯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인가? 황해도 쌀이 뭐 비교가 안 돼. 인정이에요, 남인 씨? 네, 저희 평양에 보면은 대학생들이 매해마다 농촌동을 나가는데 봄에 모내기철에 다 거의 다 황해도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만큼 황해도의 쌀이 다 기본이니까. 근데 진짜 쌀의 기름기가 기름진 쌀이라고 계속 들었었는데 쌀의 기름기가 돈다는 억백미가 무슨 소린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억백미.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섞인 6.25 밥이었는데도. 전쟁에서 북한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하는 게 연백보를 뺐습니다. 인민군대가 냅다 밀어서 뺏었다. 어디요? 연백평. 연백평야. 거기 다 평야지대요. 개성, 개풍, 연안, 배천, 옹진, 강령, 청단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 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남한에다가 옥수수를 주고 우리는 이 벼를 신쌀을 잎쌀을 빼앗았다. 예, 그러거든요. 이 빼앗긴 것은 강원도 돌강원도라고 하는 이 강원도 돌만 빼앗겼다 그냥. 결국 강원도 사시면서 뭘 결국 못하게. 그래서 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 별로 안 아까운 거 그냥. 박명호 선생님, 그 쌀 말고는 또 없나요? 우리 서해를 황해라고도 하잖아요. 황해. 네, 그렇죠. 그게 바로 황해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다가 자원이 엄청 많아요. 황해도 바다에. 그러니까 거기서 조기가 엄청 많이 잡혀요. 오, 조기. 그 조기하고 맛이라는 쪽에 맛조개. 맛조개. 소금 뿌리면 튀 올라오는 맞아요. 일주간조개. 이렇게 빼쪽한 거 이렇게 잡아오면 입 다물면 쏙 들면 따라 올라오고 그렇게 잡거든요. 그 자원이 많은 건 물 흐름이 서해 바다는 저류가 세면 셀수록 그 바다 자원이 많아요. 왜 더 세냐면 이게 달끌림 현상이잖아요. 북한으로 올라갈수록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깊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그러니까 골이 깊으니까 물 내리 쏠리는 현상이 더 세거든. 바로 심초이가 머물던진 김당수가 바로 용년 앞에 그 장상곳. 그래서 장상고. 그 임당수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구나. 임당수가. 아니 근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황해도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가 떠오르시는지. 그러니까 제 같이 온 친구가 황해도에서 그 집이 있었는데 황해도 가니까 그 자연산 생굴 있죠, 생굴. 생굴이 얼마나 흔한지. 그냥 이거를 한 보치고 이렇게 불을 쏟아놓고 그 소주 마시는 그 재미가 정말 좋았고. 저희 이모부가 황해도 사리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랑 이제 결혼을 해서 원산에서 왔는데 땡해도긴 하지만 그래도 강냉이 철에는 그 강냉이를 사리현에서 받아다가 원산의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해서 저는 황해도라고 하면 강냉이가 많이 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황해도 이제 땡해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깨도로 바뀌었고요. 네, 예전에 황해도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정말 이러다 보니까 말도 좀 천천히 하거든요. 이제 한국하고 좀 민족이다 보니까 그 학성기 방송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랬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느긋하고 좀 성격이 그렇게 해가지고 땡겨도 하면 놀렸는데 지금은
어떤 말이 있냐면 항해도에서 농촌 닭이 신의 닭의 눈을 파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제는 항해도 안에 이제 개성공단이 들어왔잖아요. 공단이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물품을 제일 먼저 접한 게 항해도 쪽이에요, 또. 공단 물품을 제일 먼저 접하는 게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깰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개성공단도 있고 하니까. 근데 또 항해도 사람들이 또 땡겨도라면 되게 싫어하니까 항해도에서 땡겨도 하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항해도에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암살당합니다. 진짜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러면서 황해도 사람들을 왜 그렇게 땡하냐 하면 북쪽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주저앉거나 한경도에서 또 남쪽으로 가다가 포기하고 중간에서 안 죽거나. 말이 되네. 자, 이번에는요, 북한 구도를 한번 파헤치기. 우리 리혁 씨의 고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혁 씨, 어딥니까? 저는 평남도입니다. 평안하다고. 평남도 하게 되면 또 유명하죠, 그래도. 그래서 뭐 동쪽에는 산맥이 흐르고 험한 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평양시하고 안주라는 걸 섞어가지고 이제 평안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서쪽으로 보게 되면 곡창이 이제 평양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또 중국하고 인접이 돼 있어요. 되다 보니까 관문이 이제 신의주가 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평양이 평안도의 소재지로 됐었는데 언제부턴가 평양 직할시로 나오면서 약간 평안도는 맛의 고장이다 해가지고 평양냉면, 어복쟁반, 순대 이게 다 평안도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관공서 옆에 가면 맛집 많잖아.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